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 Q&A 대방출 나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언니부터. 네,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왜 웃는지 몰라. 아, 나는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왜 선우 하니까 웃기죠? 할 수 없어요. 이름이 그런 걸. 저는 베스트백에 보면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특징이 다 있어서 이제 본인의 특성이 하나씩 살아날 때가 있는데 언니는 목소리인 것 같아. 목소리요. 언니 목소리 좋다는 그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려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성우가 되볼까? 아니 될 가수 수 안 없지만. 하고? 지금 가수는 돼도 되지. 지금 돼도 되는 거 아니야? 더워 갑자기. 내가 뭘 다시 태어나기까지 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하여튼 가수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 없어. 그런가? 안 시켜줘 지금은. 아니 저희가 올린 편 중에서 이제 그 미숙이 언니 옛날 정체를 밝힌 그 짤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봐. 너무 댓글에 그때 당시에 기억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심지어 동문도 막 나오시고 나의 암흑기를 그냥. 아니 흑역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흑역사가 아니라 리즈 시절이라니까요. 빨리 리즈 소개하세요. 내 소개 아직 안 하고 지금 떠든 거였어. 죄송합니다. 조이너스 케어의 최은숙입니다. 어우 이런 멍청한. 저희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같다. 참 케미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카메라 끈 케미가 훨씬 난데 그게 참 아쉽네. 그렇죠? 자, 이제 Q&A 시간 한번 해보겠어요. 저희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401k하고 IRA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내용들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치. 그거를 콕 집어서 요거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페널티와 텍스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 거를 좀 모아봤어요. 오늘 이제 자세히 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401k나 IRA가 쉬운 그 서브젝트가 아니에요.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한 번 듣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맨날 똑같은 거 보면 지루하니까 저희가 좀 더 풀어서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서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 1번 자 first question 얘기 안 해? 읽겠습니다. 이거 구독. 이렇게 정신이 없어. 우리의 노란 가러 병아리. 언니가 해주세요. 가러. 육아라가 하시겠구나.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하고 이걸 좀 쉐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시대요. 그렇기도 하시고. 아니야 쉐어하는 것도 가르쳐 주면은 좋겠다. 나도 사실 잘 모르거든. 유튜브에서 이렇게 쉐어하는 거. 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펴? 네. 공유라고도 써 있지요. 공유. 그걸 누르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선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상업화돼 간다는 것 같아 지금. 초심을 잃지 마시오.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이 퀘스천 읽겠습니다. 이 퀘스천은 김윤희 씨의 질문인데요. 먼저 직장에서 하던 401k를 아직 그냥 방치해둔 상태인데 올해 마켓이 좋지 않아서 텍스가 좀 적을 것 같아 지금 라스 IRA로 옮길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부부의 합산 인컴으로는 직접 라스 IRA에 불입할 수는 없는데 롤오버는 가능한가요? 안 된다면 트래디셔널 IRA로 옮겨서 다시 세금을 내고 라스 IRA로 하는 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는 건 백도어 라스 IRA와는 다른 건가요? 몹시 복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많이 아셔서 네.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전문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데? 아니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퀘스천은 비전문가. 답만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고 답만 그래서 딱. 하나하나 잘라서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하나.
일단- 이분은 지금 일단 401k에 있는 돈을 로스 IRA에다 옮기겠다. 옮기겠다. 근데 401k는 트레디셔널이야. 왜냐하면 세금을 얍. 오래 내는 게 세금 브라켓이 적으니까 좋겠다. 근데 부부의 합산 인컴으로는 라스를 불입할 수는 없다. 그것과 불입할 수 없다는 건 관계없음? 라스를 지금 자기가 1년에 7,000불씩 내는 거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아니 6,000불일 수도 있어. 죄송해요. 나이를 맘대로 하네. 내 나이 생각을 해갖고. 일단 그거는 어. 멘션하지 마시고 왜냐면 오케이. 헷갈려. 그거는 오케이. 없어요. 일단. 어쨌든 라스 IRA를 넣을 수가 없어요. 새로 넣는 거 그렇다면 아니니까. 롤오버는 가능한가요? 롤오버는 가능하시고 음. 이거는 트래디셔널 IRA로 옮겨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로스 IRA로 하시면 되고 그 풀 어마운트가 이제 taxable income이 되는 거죠. 롤오버라는 게 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롤오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롤오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1k 있잖아요. 401k에 이제 거기를 컨택트해요. 내가 회사 더 이상 아니고 나는 개인 어카운트로 옮기고 싶다. 뭐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브로커 딜러에 가셔서 로스 IRA 어카운트를 먼저 셋업을 해야 돼. 브로커 딜러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서 해도 은행으로 되고, 가서 해도 어드바이저. 된다고. 근데 제가 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은퇴 플랜은 해결을 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혼자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 해요. 어디서 꼬였는지를 몰라서. 알아도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투자 어디 하세요 하면서 플랫폼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들어서 셋업 하시잖아. 셋업 다 하시고 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조금 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뭐 트래디셔널 IRA로 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이런 거를 아무도 해결 안 해줘요, 여러분.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뭐 벵갈드에 옮기셨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드바이저가 그런 거 한다고 뭐 돈을 엄청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financial advisor 혹은 registered representative나 investment advisor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돈이 막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분의 이제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이런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가능한데 본인이 다 만들어 놓고 놨는데 어드바이저는 전혀 인버브가 안 됐는데 문제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본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대신 해줄 수가 없단 말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음만 대답을 한다고 치면 그냥 401k는 그대로 먼저 로스 IRA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얘기하면 돼요. 내가 trust to trust rollover를 할 거다. 트러스트 롤오버? 네. 어. 그러니까 이게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 로스 IRA 어카운트로 가겠다 하면 직접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카운트가 먼저 만들어 있어야 어디로 보내세요.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옮기시면 그러면 요 돈을 빠져나간 이 401k 여기에서 이걸 옮기시잖아. 그러면 이제 1099R을 이슈해 주겠지. 그걸로 텍스북으로 하시면 돼요. 텍스를 빼거나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옮길 때 이제 우리가 롤오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롤오버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거기서 물어봐요. 텍스 위드홀딩 너 할까요? 텍스 위드홀딩 할래? 말래? 얼마 할래? 보통 트래디셔널 IRA는 위드홀딩을 20% 정도 해요. 근데 스테이스 할래? 말래? 더 할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위드홀딩을 하면은 20% 정도를 빼고 로스 IRA로 옮겨준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1099을 받았을 때 그걸 회계사한테 갖다 주면 회계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세금을 뽑아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안 된다면이라고 물어보면서 트래디셔널 IRA로 옮겨서 세금을 내고 로스 IRA로 하는 건 가능한가요? 이랬는데 되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네. 의미 없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번거롭긴 그러니까 하죠. 이분의 퀘스천은 이거였던 것 같아. 401k에서 IRA로 갈 수 있느냐? 로스 IRA. 로스 IRA로 안 되면 401k가 트래디셔널이었으니까 트래디셔널 IRA로 갔다가 다시 또 로스 IRA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라스는 그렇고, 근데 내가 이제 이번 해에는 라스로 옮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회사를 떠났으니까 그냥 내 트래디셔널 IRA로 옮길래요 하시면 그냥 트래디셔널 IRA로 롤오버를 하게 되는 거죠. 세금에 상관없이.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때. 나는 그렇게 세금에 하실 수 관계없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 내가 퀘스천은
나 이제 동병상련을 느껴서 음.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김윤희 씨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 올드 401k에 있는 돈을 아니 401k가 왜 이렇게 아까 말한 401k가 지금 401k인가 보다. 난 지금 올드도 있고 뉴도 있으신 줄 알았어. 그렇지. 올드 401k에 있는 돈을 페널티 없이 벌금 없이 라이프 인슈런스 회사의 상품에 7년 정도 장기로 롤오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애니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했잖아요. 가능해요. 네. 근데 이거는 401k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냐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401k가 아니라 사실은 IRA로 또 IRA 돈이었어. 나는 IRA 돈이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을 7년 거치 상품으로 사실 내 거는 아마 10년 거치 상품이었던 것 같아. 옮겼는데 내가 찾게 되는 그 날을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65세든 70세든 만약에 65세부터라면 한 달에 100몇십 불인가? 이 정도만 받게 되고 300 몇십 불을 받으려면 70 몇 세가 되면 한 달에 그만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랬지. 들어가는 돈의 액수를 생각하지 않고 어뉴이티를 잡아 놓으니까 사실 지금 나한테 6만 불이 훨씬 중요하지. 65세 때 한 달에 100 몇십 불, 70세 때 한 달에 300 몇십 불을 받아서 뭐에 쓰겠냐? 뭐에 쓰겠냐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건 내가 대답을 하고 싶은 건 그거야. 내 말이 맞는지는 이제 조이스가 설명을 할 텐데 토를 금액이 얼만지 그리고 이렇게 7년을 장기로 뒀다가 나중에 찾아 쓰는 게 목돈을 이자 붙여서 찾으시는 건지 페널티 없이 아니면은 어뉴이티 상품이 돼서 매달 연금으로 얼마씩 받게 되는 건지를 확실히 알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누어티가 좀 복잡한 상품이에요. 매우. 매우 복잡한 상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분 나이가 몇이냐 현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몇 년이 남아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이 자라야 되는 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대 초반이고 이 돈이 나는 지금 아직도 돈을 불리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면 어누어티가 맞는 상품이 아니죠. 근데 어누어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either 내가 죽을 때까지 guarantee income을 만들겠어요. liquidity는 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원금을 안 찾아 쓰는 거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그 대신 나는 죽을 때까지 guarantee income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거고 또 하나는 나는 벌 수 있는 포텐셜보다는 guarantee가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어누어티라는 프로덕트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은 근데 사실 금액을 얼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금액을 놓는 거를 그냥 멀티플라이 하는 거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프로덕트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어누어티 중에 어떤 프로덕트는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은 컴파운딩으로 인터스트를 주기도 해. 그러니까 컴파운딩 인터스트 준다는 뜻은 뭐냐면 내 어카운트 밸류, 그러니까 내 실제 어카운트 밸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얘네가 컴파운딩 인터스트를 준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인컴 베이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내가 5만 불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컴파운딩 복리로 계산된다고 하면 5만 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계속 불려주는 게 아니라 불려주는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거는 내 어카운트 밸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 혹은 내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생각해 보자. 내가 10만 원을 넣었어. 마켓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그지? 내려가면 내려가면 내려가겠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어누어티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8% 혹은 7% 6%를 10년 동안 복리로 줄게요. 그거는 이제 인컴으로 찾았을 때는 그 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올라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럼 8%면 얼마야? 8%라면은 9year 정도면 2배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게 내가 20만이 됐단 말이야. 찾으려고 하는데 20만이 됐으면 20만 불이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받으면 얼마를 주겠어요를 해주는 거지. 하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베이스가 되는 거지. 거기서 그렇지. 그렇게 나가는 건데 내가 나는 10년 됐는데 돈 찾아야 돼요. 원금 찾아야 돼요.
이게 어카운트 밸류가 아니라 내 실제 어카운트 밸류는 마켓이 어떻게 퍼폼했어요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리퀴디티가 없는 돈이면 좋은 거죠. 내가 이 돈을 원금을 찾아서 뭘 또 해야 돼. 그런 게 아닌 게 좋은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알겠어요? 같아. 그러니까는 복리로 불어나는 거는 내가 거치되어 있는 어떤 그 정해진 기간, 7년이든 10년이든 복리로 불어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정말 20만 불이 됐어. 근데 내가 그 20만 불이 된 돈을 한꺼번에 찾았을 때는 20만 불을 절대 찾을 없죠. 수 없다. 이거는 마켓 상황에 따라서 5만 불이 될 수도 있고 6만 불 아니면 12만 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뉴이티인 상태로 내가 그때부터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혹은 20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찾아 쓰겠다고 할 때는 20만 불에 대해서 준다는 거잖아. 컨디셔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컨디셔널? 컨디셔널이잖아. No. 그거는 아니, 밸류가 매달 받아서 쓰는 조건이면 그걸 준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그런- 종류의 그렇지.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거지. 사람이 그런 걸 그렇지. 드는 거지. 근데 그때 어. 가서 10년 후에 내가 목돈이 필요해. 어. 나는 그 돈 필요 없고 그냥 지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하면 네. 그 돈이 미리 개런티가 안 되는 거잖아. 플랜할 때 아. 그렇게 인컴을 뽑았을 니드가 없는 사람 그걸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 인컴 다른 걸 해야 어카운트, 된다는 거지, 인컴 다른 밸류가 거를. 있는 그 어카운트를 하려고 그러면 또 라이더에 차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뉴이티는 나중에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받아서 쓰는 개념이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들려 나는. 이게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요. 어카운트 밸류, 그다음에 인컴 밸류 이렇게 따로 나와 있죠. 두 가지 밸류가 딱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카운트 밸류는 내가 캔슬하면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어카운트 밸류는 혹시 근데 서렌더 차지 거기다 맞아, 서렌더 맞아. 차지가 빠지겠지. 빠지고. 근데 지금 조이스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얘기할 때는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가진 상품은 그게 캡이 있어. 이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불어나는 돈도 마켓에도 따르지도 않고 그 캡에 대해서만 받게 되니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마켓이 좋았을 때조차도 돈이 불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걸 들을 당시에 충분한 이해를 했느냐? 아니 못했어. 제가 오늘 액츄얼리 그 손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25년간 심플아이어를 넣으셨어요. 얼마나 릴리지어스하게 넣으셨는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어카운트를 다 갖고 오셨는데 심플아이어를 뭐 IRA 어카운트니까 IRA를 애누이티에다가 넣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넣으시지. 그런데 이제 밸류가 두 가지가 보이는 게 어카운트 밸류하고 그다음에 데스 베네핏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딜하는 컴퍼니가 아니니까 이 데스 베네핏에 인컴 밸류가 섞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인컴 밸류가 왜냐면 한 20만 불 차이가 나니까. 예. death benefit은 annuity의 most annuity product의 death benefit은 원금이에요. 좋았을 때. 아니 원금이야 원금. 근데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account value's. 어카운트 밸류에다가 데스 베네핏이 어떻게 돈은 안 되냐면 자란다고 봐요. 5년 안에 만약 이게 플럭처에이트 하다가 어떤 하이 히스트 포인트 했으면 그거를 데스 베네핏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야. 그렇지.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인컴 라이더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내 퀘스천은 왜 이 사람을 애누이티에 굳이 묶어놨을까? 언니 나보고 얘기해. 답을 왜냐면 벌써 그게 알고 나야. 있잖아. 답을 벌써 알고 있잖아. 그게 나야. 네. 나이가 annuity가 좀 있으신 분이죠. 지금 이제 60 넘으셨는데 넣기는 그러니까 한 40대부터 넣으신 거죠. 답이 뭐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 종류의 어느티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티 종류가 다른 종류도 많아. 많다. 무지 많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하는 툴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돈이 잘하는 걸로 사용하는 그렇죠.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돈을 키울 때 쓰는 어떤 툴이 있고 이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는 툴이 이거는 이제 좀 그지 거기에 가깝죠. 그렇죠. 연금은 아무래도 이렇게 끈에 쓰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미숙이 언니가 왜 어뉴이티를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니까 조이스가 답을 알잖아 라고 하고 답에 대해서 멘션하지 않았어요. 답이 뭐예요? 답이요? 내가 말하길 바래? 내가 말하길 바라는 거야? 거기서 그냥 스탑. 내가 말하길 바라기 때문에 얘기하겠어요. 아니 머니돈나는 원래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에이전트의 커미션이 높은 거죠.
에이전트의 커미션이 높기 때문에 어뉴이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권한다. 근데 사실은 디퍼런스를 따지라 그러면은 혹시 그 사이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밸류 위치에서 50만 불이 아니라 70만 불 데스 베네핏을 받는다면 그거는 베네핏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데스 베네핏이 스텝업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I 없는 know. 거.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네. 복잡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애뉴이티에 그거까지- 넣기에는 그것까지 클라이언트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면 No. 너무 머리가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을 때는 IRA에다가 또 애뉴이티에다 넣는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이거예요. 근데 이 어느워트가 더 적당하지 아무도 적당하지 않는 프로덕트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는 있겠지. 거지. 그치, 있겠지. 그치. 그거는 있는데 내가 지금 30대다 40대다 그럼 아닌 거지. 그렇죠. 아주 좀 우리가 내 에이지로만 생각을 한다고. 에이지로 생각한다면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아니었던 거지. 나는 만약에 5만 불을 넣었다. 그러면 그 5만 불이 이자도 복리가 아닌 이제 캡이 있는 이자로 올라가면서 10년 후에 찾을 수 있는 돈이 뭐 얼마다 데스 베네핏도 있어. 그 이제 그 밸류가 아까 언니가 얘기한 대로.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이 돈을 한꺼번에 찾을 때는 페널티를 내야 돼. 페널티를 내고 찾아야 되고 10년을 기다리면 페널티를 안 냈었나? 뭐 하여튼 그런 조항이 있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이 돈을 묶어놔도 1.몇%로밖에 수익이 안 되는 채로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약하기로 결정을 한 게 페널티가 거의 10%이 발생을 하더라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난 그래도 해약할 거야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10년 동안 이 돈을 내가 그냥 갖고 노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차라리 내 비즈니스에다 이 돈을 넣으면 비즈니스가 더 커지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하면 그게 더 커지지 너무 그 1몇 %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지. 그걸 자세히 보고 조이스가 설명을 해줬을 때.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막 그 이제 에이전트가 나한테 설명을 할 때는 장밋빛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장밋빛이 이렇게 7년을 묶어두고 나면은 뭐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30%인가를 무조건 그 회사에서 그 보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나한테 준다. 맨 처음에 하여튼, 보너스가 처음에 보너스가 있었어. 시작 보너스. 보통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지. 거기에 넘어갔지. 넘어가지. 그래서 그냥 막 무슨 돈 생기는 것 같잖아. 거기에 넘어갔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서렌더 차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애뉴이티에 따라서 특히 이 애뉴이티가 이 IRA랑 이런 걸로 조인이 되게 되면은 어떤 회사에 따라서 처음에 디파짓 한 그 날짜로 계산하는 컴퍼니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every 근데, time 드물어. 디파짓 할 때부터 피리어드가 서렌더 생겨. 차지를 그러니까 서렌더 피리어드 계산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네.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만 넣기 시작한 게 2000년까지 넣으셨어. 아니야, 2020년까지? 2040년에 찾아야 돼. 지금 2020년에 들어간 돈은 7년. 7년. 네. 2020년에 이제 스탑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 넣은 돈은 7년, 그러니까 7%, 6%, 5% 이런 식으로 해서 7년간은 서렌더 차지가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그래서 갓. 제가 거도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네. 지금은 그렇게 얼마는 아니더라고요. 다 토탈해서 한 2,400불인가 이렇게 붙는데 1년이 지나갈 때마다 500불씩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서렌더 차지 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이제 5년을 기다리셔야지 그 사람은 free. 크게 Free to go. 그리고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이 김윤희 씨의 이 질문에 이 부분이 혹시라도 저처럼 실수할까봐 꼭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뽑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뭐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아들 걱정을 하시는데 요지는 뭐냐면 페널티와 텍스가 굉장히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뽑았습니다. 캐시 리님의 질문인데요. 앞에 거 이제 좀 놔두고 앞에 질문이 기니까 뒤에 것만 읽어보면 나중에 어떤 텍스를 지불할지라도 401k나 IRA, 특별히 이제 라스라고 쓰셨어요. 라스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들이 돈을 쓰기 전에 적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런데 페널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게 세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페널티가 엄청 무섭고 많다. 그래서 세금과 페널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단 세금은 어디에 붙는 거예요? 페널티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그럴까요? 그죠? 무서운데? 텍스랑 페널티랑 단어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지. 텍스는 텍스고 페널티는 페널티죠, 그죠? 그러니까 페널티는 텍스가 아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에 이게 근데 이분이 찾으면 페널티가 생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가? 그렇죠. 401k를 찾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되기 전에 응, 401k를 찾으면 응. 라스도 페널티를 내느냐? 네. 세금은 이미 낸 거잖아. 그렇지, 페널티를 내는데 잘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영상에서 말을 했어요. 401k 편에서 원금의 10%이 아니고 수익에 대해서 10%을 맞아요. 페널티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굉장히 무섭긴 한데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으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금이 10만 불인데 수익이 20만 불이 났어. 시장이 좋아서.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에 대한 10%니까 그렇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찾아야 될 나이가 되기 전에 찾을 경우에 그렇죠. 59.5세가 되기 전에 찾으면.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라스가 아니고 트레디셔널로 붙고 계셨으면 텍스도 역시 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통 나는 거예요. 반조각. 그렇지. 텍스를 내야 텍스 되면. 내고. IRA, 트레디셔널 IRA는 음. 나이가 되기 전에 찾으면 반토막 나요. 근데 이제 라스 IRA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페널티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페널티만 내시면 되지. 네. 그리고 페널티는 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왜냐면 헷갈리시는 분이 꽤 여러 분 계셔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시 릭께서 그걸 하고 나서 궁금해지셔서 IRA하고 401k를 막 찾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셨는데 라스 IRA는 싱글일 경우 인컴이 14만 4천 불 미만이어야만 불 수 있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입하면 안 되는 거를 불입한 거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아마 연봉이 14만 4천 불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싱글일 경우에는 12만 9천부터 페이즈 아웃이 시작돼. 그러니까 12만 9천에서 14만 4천, 14만 4천이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못 는다는 얘기지. 절대. 그러니까 늘 수는 여기. 그렇지. 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만 9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잖아요. 14만 4천이 되면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넣었잖아 모르고 브로커 딜러는 이런 걸 확인해 주지 않아요. 당신 뭐 인컴이 이렇게 되니까 더요, 막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어드바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잘 아는 어드바이저가 좋은 거가 뭐냐면 이걸 넣으려고 하면 그래요? 이거저거 확인을 해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어드바이저가 없거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져가면 다 모르는 거지. 넣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되는데 사실 라스를 넣지 말아야 했는데 넣었어. 그러면 그 해부터 페널티가 6% 발생하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6%? 그렇지. 넣은 금액에. 5천을 넣었으면 5, 6이 3에 300불이 페널티야. 이 돈을 뺄 때까지. 매년. 그럼 빨리 빼면 그냥 그 6%만 그 해 안에 빼면 되죠. 텍스 보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액세스 어마운트를 빼셔야 되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있으면 그것도 빼야 되고 이거를 또 분명히 말을 해서 돈을 뺀 다음에 이제 텍스 보고할 때도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라스라고 했는데 트레디셔널 IRA도 가입 못 하는 거야? 트레디셔널 IRA도 못했는데 트레디셔널 IRA는 그 threshold가 더 낮아요. 아하하하.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401k를 하는데 employer sponsored like retirement을 하는데 트레디셔널 IRA 했어요. 그러면 그 threshold가 훨씬 낮아서 텍스 디덕션을 못 받게 되는 거지. 401k가 없으면 없으면 이제 넣을 수 있죠. 트레디셔널 IRA. 근데 난 좀 웃긴다 이거. 왜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해서 은행 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돈이 입금이 딱 되면 거기에 더 이상 더 많이 넣거나 적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얼럿을 줘서 더 못 들어가게 하고 만들거든. 근데 왜 이거는 그런 게 없지? 이것도 그렇게 셋업해 놓을 수 있지만 얘는 다른 데 하잖아. 401k는 여기 있고
이거 지금 6,000은 딴 데다 넣잖아. 본인이 따로 들었어.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어드바이저를 이제 이용을 하면 어드바이저는 브로커 딜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반 이제 다른 저기 펀드 컴퍼니로 가기 전에 미리 이거를 봐요. verify를 하고 베리파이를 넣어준다.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적게 돼 있어요. 진짜 뭐 한 달에 500불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꾸며야 하는 서류는 똑같아요. 이따만한 걸 하는데 뭐 인컴이 얼마냐, 401k는 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얼럿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드바이저가 해주는 일이지.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가서 뭐 어떤 플랫폼 찾아가서 자기가 하면 아무도 체크 안 해주지. 체크업 안 하고 그럼 그냥 들어가서 페널티 내야 되는 상황이 자기가 된다는 페널티 거지. 내는지도 모르는 거지. 내는지도 모르겠네 그래 정말. 그래서 나중에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되면 이거 왜 뭐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분이 이제 캐슬리 씨의 아드님이 아직 first year 한 번밖에 넣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 왜냐하면 텍스 신고를 할 때 모를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알게 되겠지 eventually는. 이게 보통 이 라스나 이런 그 어떤 1099R 말고 그냥 보통 이제 informational tax return은 5월 달쯤에 이슈가 돼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아니 하지만 세컨 이어가 돼도 또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는 알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CPA한테 그걸 가져가면 CPA가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트레디셔널 CPA들은 걸 보고 뭐가 이제 텍스 보고를 할 것 같으면 하지만 그걸 전혀 갖고 오지 않거나 말을 안 하거나 뭐 할 수 없지. 그럼 누락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말을 했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IRA 있으세요? 뭐 이래서 말을 했어. 그럼 CPA가 IRA를 하시면 안 되는데 하셨네요. 빨리 찾으세요. 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주지 않는 회계사분들이 많죠. 와우.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다 모든 회계사분들은 회계사가 그게 다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 그분들이 잡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모르는 회계사들도 많을 텐데. 와우. 그러니까 충격. 그거는 많이 접해서 이슈가 되면 말씀을 해주겠지만 그거를 그 회계사분들이 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야. 그거는 어드바이저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고 갖고 온 것에 대해서 텍스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왔는데 회계사분들이 뭐 시간이 많고서 리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고. 뭐야 나의 회계사는 지금까지 그런 거 다 근데 얘기해 줬어. 이거는 제가 약간 벗어난 질문인데 회계사들하고 보험 이렇게 어드바이저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일하시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악마나. Very very few. 저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나는 조이스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회계사이면서 조인트로- 어드바이스를 언니는 그걸 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협업하는. 그렇지 내가 말하는 아. 거는 그거야. 협업하시면 괜찮은 거지. 협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마다 뭐 회계사님들이 전화를 하시겠어요? 그때마다 보험하는 사람이 회계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돼요. 은퇴연금에 돈을 넣고 이런 거 돈을 옮겨요. 이 일을 누가 도와주냐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도와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끝장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와우. 확인을 다 해주고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걸 해주고 어드바이저가 피를 받는 거잖아. 아니 커미션을 받든지. 거기서 끝장을 내줘야지. 그럼 어드바이저가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세금 보고하는 회계사한테 그거를 보내주는 것까지 해요? 아니죠. 그 실질적인 텍스 다큐먼은 그 본인한테 직접 오잖아. 그럼 본인이 회계사한테 그렇지. 갖다 준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어드바이저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서 이렇게 됐어. 근데 회계사가 몰라서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건 사고지 뭐. 베리파이가 되겠죠. 그럼 네. 이제 서로 이제 어드바이저하고 화났어. 회계사하고 조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제 401k 손님 중에 그걸 해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회계사분이 따로 있었어. 나는 이제 플래닝하고 은퇴를 해주는 거고 회계사분은 예전부터 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다 보내죠. 이번에 이분들은 401k로 얼마 들어갔고 어쩌고 저쩌고 페이스더블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주세요.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그분들이 원래 그전에는 심플 IRA로 하셨던 거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2021년부터는 401k로 바꿨어요. 그걸 명시를 했는데 이제 회계 사무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게 레지스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401k를
그냥 심플로 계속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W2 자체도. 그래서 그거는 어멘드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발생을 하면 서로 얘기를 하면 되지. 맞죠. 아니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손님이 그걸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텍스 보고 다 했어요. W2 나왔어요. 저한테 W2를 보내주세요. 하면 이제 제가 그걸 보면 알지만 다 그렇게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크로스 체크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받아보시고 이제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좀 이런 거가 있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만 결국 본인 책임이다. 본인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니 돈나가 꼭 필요한 거야. 아니 정말인 것 같아. 나는 어뉴이티에 대해서 또 이제 뼈저리게 느꼈지. 내가 그게 뭘 잘못했는지. 머니돈나 안 했으면 아마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 건데.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건 뭐 다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텍스 보고에 필요한 폼을 넣는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다 끼워놔. 무조건 이거는 내년에 텍스 파일 할 때 회계사가 갖고 오라고 그럴 것 같아 하면 무조건 거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렇지. 그걸 그러면 갖다 그것만 드려.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아 회계사도 힘들겠다. 힘들어. 그 다음에 저는 이분의 그 퀘스천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뽑았는데 뭐냐면 59세 트래디셔널 IRA를 시작하셨대요. 59세 반부터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특이한데 인컴으로 잡히면 나중에 SSA에 이게 더해서 인컴이 올라가나요? 그래서 이분은 SSA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조기 은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IRA를 59세에 시작을 하신 거야. 트래디셔널 IRA.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IRA를 찾는 애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나요? IRA는 텍스만 내고 일해서 번 돈이 아니니 인컴하고는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컴이 되죠. IRA나 모든 리타이먼트 인컴은 ordinary income으로 간주가 돼요. ordinary income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 해에 내 텍스 브레이크가 fully 적용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내 인컴이 다 더해져서 돈을 찾을 때 이게 인컴으로 잡히는 거예요. 트래디셔널 IRA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 그 얘기는 찾는 시점에서 내가 세금을 내는 인컴을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분처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기 은퇴를 하고 SSA를 받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려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낫죠. 안 하시는 게 낫지. 그리고 59세에 사실 시작을 하셨으면 몇 년 동안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리 리타이어가 시작되는 나이가 언니 몇 살이에요? 62? 그렇지. 그러면 59세부터 3년? 62세까지 3년을 7,000불씩 넣으셨다고 하면 2만 1,000불이잖아. 그 2만 1,000불이 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줄까? 메디케어는 메디케이드. 지금 메디케이드라고 하지만 메디케어를 받아야 메디케이드를 자유롭게 받으시니까 어차피 65살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부터 미리미리 찾아 쓰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도 문제는 그럴 것 뭐냐면 같아. 59살부터 넣기 시작을 하시면 이게 59살 반은 넘었지만 5년 기간이 있잖아요. 5년 기간이 있는 거는 네. Roth IRA. Roth IRA? 트래디셔널은 트래디셔널은 괜찮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벌써 메릿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메릿이 없다는 게 뭐냐면 IRA를 계속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 이분은- 빨리 찾아 쓰시는 게 SSA든 메디케이든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생기시는 거죠. 65세가 지나고 나서라도 67세쯤에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돈을 다 써서 없어져 버렸으면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은 59살 때 트래디셔널 IRA에 넣으신 이유가 혹시 오바마 케어 같은 거 할 그럴 때 수도 인컴을 있지.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럴 수 넣으시지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러면 넣을 만한 거지.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메릿이 생기셨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65세까지 오바마 케어를 그 지금 보면은 뭐 인컴이 별로 안 잡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65세까지는 오바마 케어를 유지를 하시고 65세 이후에 메디케이드나 SSA를 신청하실 가능하게 만들려면 될 수 있으면 수입이 작아야 되니까 IRA는 어쨌든 찾아서 쓰시는 게 좋고 차라리 오바마 케어를 조금 더 돈을 넣는 게 난 거지. 그렇죠. 그동안 메릿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오바마 케어 인컴을 줄여서 잡았으면 진짜 필요한 게 메디케이드다.
그러면 65세 메디케이드든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시점까지에 그 매년 넣어야 되는 그 오바마 케어 자기가 돈 넣어야 되는 거를 조금 더 넣더라도 IRA를 없애시고 텍스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안 그러면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할 때 이제 일을 그만하시고 그 일은 얼리 리타이어 하신다고 예, 하셨으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또 되면- 인컴이 없겠네. 62세부터는 예. 없어. 그러니까 인컴 없으면 어차피 붙지도 못해. 그럼 요게 IRA. 다겠네요. 뭐. 요게 다. 예, 요게 어. 다. 그러니까 이 IRA는 빨리 찾아서 쓰시는 거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수음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다른 자산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시려고 하면 어드바이저를 만나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모든 상황. 예,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이안리 님은 특별히 근데 SSA나 메디케이드를 고려하실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자산을 줄여 놓으시는 게 방법이고 분명한 건 IRA는 인컴으로 잡힙니다.